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어르신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40년간 수많은 환자분들을 돌보며 때다른 안전한 기상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정말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제 진료실에 한 중년 아들분이 오셨습니다. 눈이 많이 부어 있으셨더라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제 귀에 생생합니다.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 매일 아침 하시던 그 습관 때문에 돌아가신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아버님이 무슨 나쁜 습관이라도 있으셨냐고 물어봤더니 아니요. 선생님, 우리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벌떡 일어나시곤 했거든요. 알람이 울리면 바로 벌떡 일어나서 화장실 가시고 세수하시고 그게 아버지의 40년 습관이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아침도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쓰러지셨대요. 응급실로 실려가셨지만 결국 돌아오지 못하셨습니다. 그 아들분이 얼마나 자책하시는지 보니까 제 마음도 너무 아팠습니다. 만약 제가 미리 알려드렸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하면서 말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습관 있으시지 않나요? 아침에 잠에서 깨자마자 벌떡 일어나시는 습관 말입니다. 40년 넘게 의사 생활을 하면서 이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습니다. 특히 우리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시다가 쓰러지시는 경우가 정말 많으세요. 통계를 보면 심장마비나 뇌졸중의 30% 이상이 아침 시간대에 발생합니다. 그것도 기상 후 23시간 이내에 말이에요. 이게 우연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생리적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납니다. 심장박동수가 분당 60회 정도로 느려지고요. 혈압도 평소보다 1020 정도 낮아집니다. 혈액도 몸 아래쪽으로 몰려있게 되죠. 8시간 동안 누워있으면서 몸 전체의 혈액순환이 느려진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벌떡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하고 혈압도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과 아드레날린이 대량으로 분비됩니다. 혈관이 급격히 수축하면서 혈압이 평소보다 훨씬 높아져요. 건강한 젊은 사람이라면 이런 변화에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 어르신들은 다릅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당뇨, 심장병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위험하죠. 혈관 탄력성이 떨어져서 급격한 변화에 적응하기 어려워요. 작년에 만났던 김순옥 할머니 생각이 납니다. 75세이셨는데 고혈압과 당뇨를 앓고 계셨어요. 어느 날 아침에 평소처럼 벌떡 일어나시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셨대요. 머리를 다치셔서 응급실에 오셨거든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그때 혈압을 재보니까 200을 넘었더라고요. 평소에는 13만 140 정도였는데 말이에요. 그때부터 제가 안전한 기상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지금은 너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혈압도 안정적이고 어지러움도 없어지셨어요. 할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덕분에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답은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너무 간단해 보이지만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의학적으로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먼저 잠에서 깨면 바로 일어나지 마세요. 침대에 그대로 누워서 눈을 뜨고 12분 정도 있어 보세요. 이때 심호흡을 천천히 해주시면 더 좋습니다. 코로 천천히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이렇게 하면 혈액순환이 서서히 활성화됩니다. 그 다음에 손목과 발목을 가볍게 돌려주세요. 시계 방향으로 10번
반시계 방향으로 10번씩 말이에요. 손가락과 발가락도 구부렸다 펴기를 반복해 주세요. 이런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말초혈액 순환이 좋아집니다. 그 다음 단계가 중요합니다.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한쪽으로 돌아 누운 상태에서 30초에서 1분 정도 더 있어 보세요. 이때 어지럽거나 속이 메스꺼우면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몸이 적응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괜찮으시면 팔꿈치를 침대에 짚고 천천히 앉아보세요. 앉은 상태에서도 30초에서 1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때도 어지러움이 있는지 잘 살펴보세요. 혹시 가슴이 두근거리거나 숨이 차면 더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모든 게 괜찮으시면 그때 천천히 일어나세요. 일어날 때도 침대 가장자리에 앉았다가 천천히 서세요. 서자마자 걷지 마시고 30초 정도 제자리에서 균형을 잡아보세요. 이 전체 과정이 대략 35분 정도 걸립니다. 급할 것 없어요. 건강이 우선이니까요. 처음엔 이런 과정이 너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 있어요. 하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라는 걸 꼭 기억해 주세요. 박영수 할아버지도 처음엔 이 방법이 너무 답답하다고 하셨어요. 80년 동안 벌떡 일어나는 습관이 있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쓰러지셔서 응급실에 오신 적이 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때부터 제 말씀을 들으시기 시작했어요. 한 달만 실천해 보시라고 했더니 지금은 너무 좋다고 하세요. 어지러움도 없어지고 아침이 훨씬 상쾌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몸이 가벼워진 느낌이라고 하시면서요. 특히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는 약이거든요. 밤새 혈압이 떨어진 상태에서 갑자기 일어나면 더욱 위험할 수 있어요. 혈압약의 종류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이뇨제 계열의 혈압약을 드시는 분들은 특히 조심하셔야 해요. 체내 수분이 부족한 상태에서 급하게 일어나면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기상 후 최소 5분은 기다리시는 게 좋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혈압약을 15년째 드시고 계신데요. 예전엔 아침마다 어지러워서 고생하셨어요. 벽을 짚고 다녀야 할 정도였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천천히 기상하는 습관을 들이셔서 그런 증상이 거의 없어지셨습니다. 할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이제 아침이 무섭지 않다고 말이에요. 예전엔 일어날 때마다 쓰러질까 봐 무서웠는데 지금은 안심이 된다고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당뇨는 혈관을 약하게 만들고 신경에도 영향을 줍니다. 자율신경계가 손상되면 혈압 조절 능력이 떨어져요. 갑작스런 혈압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로 인한 탈수 증상도 아침 기상을 더 위험하게 만들어요. 최근에 만난 한철수 할아버지도 당뇨 환자이신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손발이 저리고 어지러우셨대요. 식은땀도 많이 나시고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하셨어요. 천천히 기상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후로는 그런 증상이 많이 좋아지셨습니다. 당뇨 관리도 더 잘 되시게 되었어요. 할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아침이 이렇게 편할 줄 몰랐다고 말이에요. 심장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더욱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부정맥이 있으시면 아침 시간이 가장 위험해요. 심장에 갑작스런 부담이 가해지면 치명적일 수 있거든요. 조병호 할아버지는 3년 전에 심근경색을 앓으셨어요. 그 후로는 아침 기상을 정말 조심스럽게 하고 계세요.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일어나신답니다. 덕분에 지금까지 재발 없이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할아버지가 항상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10분의 여유가 평생의 건강을 지켜준다고 말이에요. 겨울철에는 더욱 조심하셔야 합니다. 추운 날씨 때문에 혈관이 더 수축되어 있거든요. 혈압도 평소보다 높고 혈액순환도 느려져 있어요. 급하게 일어나면 혈압 변화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실제로 겨울에 아침 응급실 환자가
훨씬 많아집니다. 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가 23배 증가한다는 통계도 있어요. 작년 겨울에 오신 정말순 할머니도 그런 경우였어요. 아침에 벌떡 일어나시다가 갑자기 가슴이 조이고 숨이 차셨대요. 추운 날씨에 혈관이 갑자기 수축하면서 생긴 증상이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으셨지만 정말 놀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겨울철에 더욱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을 들이셨어요. 침실 온도도 적절하게 유지하시고 담요도 충분히 덮고 주무세요. 여름철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밤사이 에어컨 바람으로 탈수가 생길 수 있어요. 또 너무 시원한 곳에서 자다가 갑자기 일어나면 혈압 변화가 클 수 있습니다. 적절한 실내 온도는 2224도 정도가 좋습니다. 너무 춥거나 덥지 않게 유지해 주세요. 화장실이 급하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이가 들면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되죠. 전립선, 비대나 방광 문제로 더 자주 깨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때도 급하다고 벌떡 일어나시면 안 됩니다. 천천히 일어나서 벽을 짚고 조심스럽게 이동하세요. 어둠 속에서 급하게 움직이면 넘어질 위험도 있거든요. 김영철 할아버지도 밤에 화장실 가시다가 넘어지신 적이 있으셨어요. 급하다고 벌떡 일어나시다가 어지러워서 넘어지셨대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으셨지만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그 후로는 천천히 일어나시고 불도 켜고 다니신답니다.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가는 길에 야간등도 설치하셨어요. 안전이 최우선이니까요. 아침 운동을 하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합니다. 기상 후 바로 격한 운동을 하면 심장에 큰 부담이 됩니다. 최소 30분은 기다린 후에 가벼운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갑작스런 운동은 심장마비를 유발할 수 있어요. 홍길동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운동하시는데요. 예전엔 일어나자마자 바로 뛰어나가셨어요. 조깅부터 시작해서 팔굽혀펴기까지 하셨거든요. 어느 날 운동 중에 가슴이 아파서 병원에 오셨는데 심전도 검사 결과 이상이 있었어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었지만 그 후로는 충분히 준비 운동을 하신답니다. 집에서 1015분 스트레칭을 하시고 나가시더라고요. 이제는 운동 효과도 더 좋아지시고 부상도 없으세요. 가족분들도 어르신들의 이런 습관을 잘 살펴봐 주세요. 갑자기 일어나시는 습관이 있으시면 천천히 바꿔드리는 게 좋습니다. 처음엔 불편하실 수 있지만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요. 설득보다는 같이 실천해 보시는 게 효과적이에요. 며느리가 매일 아침 깨워주신다는 안정자 할머니도 계세요. 처음엔 빨리 일어나라고 재촉하셨는데 위험성을 설명해 드린 후로는 충분히 기다려 주신답니다. 오히려 할머니보다 며느리가 더 걱정하시더라고요. 아침마다 할머니 방에 들어가서 천천히 일어나시는지 확인하신대요. 가족의 관심과 배려가 정말 중요합니다. 혈압과 혈당 관리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혈압과 혈당을 잘 조절하시면 아침 기상 시 위험도 줄어들어요. 약물 복용을 규칙적으로 하시고 정기검진도 꼭 받으세요. 혈압은 가정에서 매일 재보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후 혈압을 확인해 보세요. 급격한 변화가 있으면 바로 병원에 오셔야 해요. 당뇨도 마찬가지로 혈당 관리가 중요합니다. 새벽 혈당이 높으면 아침 기상이 더 위험할 수 있어요. 이것만으로도 아침 기상이 훨씬 안전해집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충분한 수면입니다. 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면 아침에 더 어지러울 수 있어요. 수면 부족은 혈압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혈당 조절도 어렵게 해요. 하루 78시간은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많이 주무셔도 좋지 않아요. 적정 수면 시간을 지키시는 게 중요해요. 수면의 질도 중요해요. 깊게 주무셔야 몸이 제대로 회복됩니다. 중간에 자주 깨시거나 얕게 주무시면 아침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박정희 할머니는 불면증 때문에 고생하셨는데 치료 후에는 아침이 훨씬 상쾌해지셨어요.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도 주의하셔야 해요.
수면제는 아침에 어지러움을 더 심하게 만들 수 있거든요. 의사와 상담해서 적절한 용량을 조절하시는 게 좋습니다. 침실 환경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너무 덥거나 추우면 수면의 질이 떨어져요. 적절한 온도와 습도를 유지하시고 조용한 환경을 만들어주세요. 침대나 매트리스가 너무 낡았다면 바꾸시는 것도 좋습니다. 몸에 맞지 않는 침구는 수면을 방해해요. 편안한 잠자리가 안전한 기상의 첫걸음이에요. 침실 조명도 중요합니다. 너무 밝으면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 분비가 줄어들어요. 암막 커튼을 설치하시거나 수면 안대를 사용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음주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술을 드시고 주무시면 탈수가 생기고 혈압이 불안정해져요. 아침에 일어날 때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알코올은 수면의 질도 떨어뜨려요. 깊은 잠을 방해해서 아침에 더 피곤하게 만들어요. 가급적 저녁 늦게는 술을 드시지 마세요. 마신다면 충분한 물도 함께 드시고요. 하루 권장량을 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복용하시는 약물들입니다. 혈압약, 당뇨약, 수면제 등은 모두 아침 기상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의사와 상담해서 복용 시간을 조절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어떤 약은 아침에 드시는 게 좋고 어떤 약은 저녁에 드시는 게 좋아요. 약물 상호작용도 확인해 보시고요. 여러 가지 약을 함께 드시는 분들은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정기적으로 약물 검토를 받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간혹 기상 시 가슴이 답답하거나 숨이 차시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증상이 자주 있으시면 반드시 병원에 오세요. 심장 문제나 다른 질환의 신호일 수 있거든요. 가볍게 넘기시면 안 됩니다. 조기 발견이 정말 중요해요. 어지러움이 심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단순한 기립성 저혈압이 아닐 수 있습니다. 뇌의 문제나 뇌혈관 질환일 가능성도 있어요.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좋습니다. 혈액 검사나 심전도 검사만으로도 많은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족력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부모님이나 형제분 중에 심혈관 질환이 있으셨다면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유전적 요인을 무시할 수 없거든요. 가족력이 있으시면 더 자주 검진을 받으시고요. 평소 생활습관 관리도 더욱 철저히 하셔야 합니다. 정기적인 검진과 생활습관 관리가 더욱 중요해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스트레스는 혈압을 올리고 수면을 방해해요. 아침 기상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혈관을 딱딱하게 만들어요. 혈압 조절 능력도 떨어뜨리고요. 취미 활동이나 운동으로 스트레스를 해소하세요. 친구들과의 만남도 좋고 독서나 음악 감상도 도움이 됩니다. 명상이나 심호흡도 좋은 방법이에요. 하루 10분만 투자해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웃음도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입니다. 코미디 프로그램을 보시거나 재미있는 책을 읽어보세요. 날씨 변화에도 신경 쓰셔야 합니다. 기압이 급변하는 날에는 혈압도 불안정해져요. 일기예보를 확인하시고 그런 날에는 더욱 천천히 일어나세요. 몸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비가 오는 날이나 태풍이 오는 날에는 특히 조심하세요. 기압 변화가 클 때는 혈관에 부담이 많이 가거든요. 연령대별로도 주의사항이 다릅니다. 60대는 비교적 괜찮지만 70대, 80대로 갈수록 더욱 조심하셔야 해요. 혈관 탄력성이 떨어지고 반응 속도도 느려지거든요. 신경계 기능도 약해져서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나이에 맞는 기상법을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80대 이상 어르신들은 10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일어나시는 게 안전해요. 급할 것 없으니까 충분히 시간을 가지세요. 식사와 관련된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저녁을 너무 많이 드시면 아침에 혈당이 높을 수 있어요. 혈당이 높으면 탈수가 심해져서 기상이 더 위험해요. 저녁 식사는 가볍게 하시고 너무 늦게 드시지 마세요. 잠들기 3시간 전에는 식사를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물 섭취도 중요해요. 탈수 상태에서는 혈압이 더 많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하루 1.5리터 정도는 드시되 잠들기 직전에는 너무 많이 드시지 마세요.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될 수 있어요. 커피나 차도 조심하셔야 합니다. 카페인은 수면을 방해하고 탈수를 유발할 수 있어요. 오후 2시 이후에는 카페인 섭취를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대신 따뜻한 우유나 허브차를 드셔보세요. 마그네슘이나 칼슘이 풍부한 음식도 도움이 됩니다. 근육 이완에 도움을 주고 혈압 안정화에도 좋아요. 바나나나 견과류 등을 드셔보세요. 정기적인 운동도 중요합니다. 평소에 꾸준한 운동을 하시면 혈관 건강이 좋아져요. 혈압 조절 능력도 향상되고요. 하지만 아침 운동은 충분히 몸을 풀고 나서 하셔야 해요. 갑작스런 운동은 절대 금물입니다. 걷기나 스트레칭부터 시작하세요. 수영이나 요가도 좋은 운동이에요. 심장에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이 되거든요. 운동 전후로 충분한 수분 섭취도 잊지 마세요. 보조기구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침대 옆에 손잡이를 설치하시거나 의자를 두세요. 일어날 때 지지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훨씬 안전해요. 침실에서 화장실까지 손잡이를 설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미끄럼 방지 매트도 깔아두시고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사고 예방의 첫걸음이에요. 혈압계나 혈당 측정기도 구비해 두시면 좋습니다. 매일 체크해 보시면서 변화를 관찰하세요. 이상이 있으면 바로 병원에 연락하실 수 있어요. 가족들과도 이런 정보를 공유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이 복잡해 보이실 수 있어요. 하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일어나세요. 이것만 지켜도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불편하실 거예요. 몸이 새로운 습관에 적응하는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하지만 습관이 되면 자연스러워집니다. 건강한 100년 인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투자라고 생각하세요.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분들이 이 방법으로 건강을 되찾으셨어요. 어떤 분은 어지러움이 완전히 사라지셨고요. 어떤 분은 아침 두통이 없어지셨어요. 또 어떤 분은 혈압이 안정화되셨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할 수 있으실 거예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올바른 방법을 알고 실천하시면 언제든 건강해질 수 있어요. 가족분들과도 이 내용을 꼭 공유해 주세요. 서로 챙겨주고 도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혼자서는 습관을 바꾸기가 어려울 수 있거든요. 특히 자녀분들이 어르신들을 잘 살펴봐 주셔야 해요. 매일 안부 전화를 드리시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어르신들이 안전하게 기상하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필요하다면 함께 병원에 동행해 주시고요. 정기검진도 챙겨드리시면 좋겠습니다. 건강한 노후는 온 가족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예요. 매일 아침이 선물 같은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급하지 마시고 천천히 몸을 깨우시면서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 몇 분의 여유가 여러분의 소중한 생명을 지켜줄 거예요. 아침 햇살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면 더욱 좋겠네요.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사랑하는 가족들과 오래오래 함께 하세요. 40년간 의사로 살아오면서 정말 확신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건강한 삶을 만드는 거예요.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 잠에서 깨시면 급하게 일어나지 마시고 침대에서 1분만 더 누워 계세요. 손목, 발목을 살살 돌려주시고 심호흡을 해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옆으로 돌아 누우세요. 30초 기다렸다가 천천히 앉으시고요. 또 30초 기다렸다가 천천히 일어나세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처음엔 답답하실 수도 있지만 곧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건강한 습관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꾸준히 반복하시면서 몸에 익혀주세요. 가족들의 도움과 격려도 받으시고요. 혼자 하기 어려우시면 언제든 병원에 오세요. 함께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아침을 위해서
꼭 실천해 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도 꼭 공유해 주세요. 특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께 알려주시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작은 정보 하나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거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댓글로 여러분만의 아침 기상 경험을 들려주세요. 어떤 방법이 도움이 되셨는지 다른 분들과 함께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위험한 경험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것도 공유해 주세요. 다른 분들에게 경각심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또 가족 중에 이런 문제로 고생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도와드렸는지도 알려주세요. 우리 모두의 경험이 모여서 더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따뜻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 정보도 나누고 서로의 안부도 물어보시면서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될 거예요. 우리 모두 건강한 아침을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매일 아침 안전하게 일어나시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세요. 건강한 몸으로 사랑하는 사람들과 행복한 시간을 많이 만드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